오늘 수업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뭘 배우실 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가장 주요한 내용만 하나만 살펴보신다면 결국은 그 데이터베이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에 대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어떤 타입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실제 예를 들면 이런 뭐 상업적인 이런 POS 기계라고 해서 이렇게 뭐 상거래 같은 걸 할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이게 응용이 되는지까지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런 뭐 여러분들이 좀 즐겨 가시는 뭐 홈플러스나 뭐 이마트나 이런 곳에 가더라도 그 상품 구매 정보는 바코드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일리지뿐만 아니라 그날 팔린 매상이나 또 재고까지도 다 이게 체크가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식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뭘 살펴보실 거냐면 오늘은 우리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그러니까 소위 이제 보존하는 형식,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어떤 규칙을 따라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좀 적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막 저장되는 게 아니고요. 이가 우리가 DB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저장이 돼 있어요. 데이터가.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데이터 모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데이터 구조를 데이터 모델이라고 해요. 자, 다시 얘기하자면, 자, 어떤 규칙이냐? 규칙에 따라서 데이터라고 할게요.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오늘 이 실감형 수업에서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하면 제일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건 가장 오래됐고 전통적으로 가장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자, 이것이 가장 기본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아마 데이터 다뤄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두 번씩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주로 이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의 종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결국 우리가 데이터 모델의 이 저기 그 저장 형식을 말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지금 이제 계층형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형태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데이터 저장 형식이 뭐가 있냐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자,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형식이 타입이잖아요. 타입은 우리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 이제 이어서 드릴 텐데 제일 처음에 이거 좀 적어 두세요. 여러분 제가 안 보이실까봐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예, 잘 보이시죠? 예, 잠시만요. 자, 여기 제가 이쪽에 판서를 하고 있으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계층형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하면 저장 방식은 제일 일반적인 게 계층형입니다. 계층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우리가 흔히 트리 형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트리 형태. 그러니까 트리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무 형태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머신러닝에서도 뭐 저기 트리 베이스드 러닝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 모델 뭐 이런 것들 부스팅 모델 이런 것들 할 때 보면 우리가 이 뭐 번들 예, 뭐 가지치기 뭐 이런 것들 하는 뭐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 뒤에서 좀 설명 일단 뭔지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그림을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직관적으로. 자, 두 번째는 데이터 저장 형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데이터 저장 형식이라는 게 데이터라는 게 이 저장 형식이 막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규칙이 있게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그럼 그 규칙이 뭐냐? 그 규칙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규칙이라는 걸 데이터 모델이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하자면 데이터 모델 세 가지가 뭐냐라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요즘 굉장히 많이 또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게 강조되고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형태가 있습니다. 네트워크죠. 네, 네트워크형 데이터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데이터 모델이라는 용어를 쓰면 여러분들 뭔가 규칙에 따라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다라고 용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데이터 모델은 네트워크형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는 네트워크형이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조금 더 주류라고 보시면 돼요. 계층형에 비해서는. 예, 뭐 어쨌든 그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더 이제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뭐냐면 관계형이에요. 그야말로 관계형. 이게 사실은 이제 셋 중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쓰죠. 자,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 있고요. 그래서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대부분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이 관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세 가지를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지울게요. 이게 지금 전문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대도 하고 축소도 하고 판서도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PDF 파일로 지금 엣지로 지금 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판서가 아니니까 이게 뭐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지울게요, 제가. 예. 그러니까 혹시나 좀 더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이걸 지금 찍은 걸 계속 올리잖아요, 영상을. 그러시니까 복습할 땐 또 영상을 보시면서 또 공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계층형에 대해서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계층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요거를 축소해 보겠습니다. 자, 계층형 하면 여러분들 요런 그림은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사결정 나무 모델, 뭐 디시전 트리라고 하죠. 우리가 머신러닝에서는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개 배깅이나 부스팅 기법을 쓰게 되면 뭐 대체적으로 이제 트리 베이스드 러닝이 되는 건데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보시면 계층형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첫 번째 어떠한 이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디시전 트리 배우신 분들 똑같은데 맨 처음에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페어런트 노드라고 그러죠. 페어런트 노드. 부모 마디라고 그러죠. 맞죠? 부모 마디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 디시전 트리나 이제 트리 베이스드 러닝에서 밑에 있는 거는 뭐라고 그래요? 자식 노드. 칠드런 노드라고 그러나요? 차일드 노드라고 그러나요? 네, 칠드런 노드, 자식 노드이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터미널 노드라고 하잖아요. 맞죠? 끝 노드라고 하나요? 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트리 베이스드 러닝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부모에 속한 이게 지금 노드라고 가정한다면 데이터가 아니라 노드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부모에 속한 요 노드에서 뭔가 뻗어나가는 요런 지금 모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데이터 모델이 보시면 부모 모드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런 식의 여러분들 조직도 늘 어디서 보시냐?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게 학교. 우리 대학교 같은 경우에 대학교의 행정 조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 조직. 자, 뭐 예를 들면 여기 총장실, 대학 본부가 있고 그 밑에 무슨 단과 대학이 있고 그 밑에 학과가 있잖아요. 자, 지금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계층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때 만약에 이렇게 구성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제가 대학 본부 중에 총장실이 있고 그 밑에 각각의 단과 대학 3개를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또 이 단과 대학이라는 거는 학과를 또 총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학과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또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이 학과에 대한 데이터는 이 단과 대학이 A 단과 대학이 검색하거나 컨트롤하게 되고 이것에 대한 3개의 단과 대학을 총괄하는 것은 지금 총괄 본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조에선 장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자, 장점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장점은 이런 구조는 일단 검색이 빠릅니다. 검색이 빨라요. 빠름이라고 쓸게요. 자, 검색이 빨라요. 왜냐하면 얘만 검색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AI 학과라는 것을 제가 검색하려고 하면 가장 편하게 지금 대학 본부에서는
여기 AI 대학이죠. 단과 대학을 검색하고 거기에 있는 AI 소프트웨어 학부를 검색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다 뒤질 필요가 없이 그죠. 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그래서 요즘에 요거는 잘 안 쓰는 편이에요. 단점은 뭐냐 하면, 자, 검색은 빠른데 우리가 데이터에 있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패러독스가 나오면 안 돼요. 패러독스 모순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보세요. 패러독스라는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만약에 지금 이 회사라면 여러 팀에 속할 수 있죠. 여러 팀에 속할 속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데이터가 중복되죠. 자,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경우에 단일 학과라면 상관이 없는데 AI 소프트웨어 하면서 학부에 속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해요. 요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도 속해 있고 여기도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학교에서 예를 들면 무전공으로 해서 다전공으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AI 융합대학이 다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이 세부 전공을 여러 개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단일 개체가 단일 인디비주얼 단일 개체가 예를 들면 뭐 빅데이터에도 들어가 있고 뭐 산업보안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 식이란 말이죠. 자, 그런 경우라면 이런 지금 계층형으로 하게 되면 한 인디비주얼 한 개체가 여러 지금 지금 노드에 여러 데이터 노드에 속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계층형은 지금 어떤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중복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산업 현장에서 이걸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현재 지금 대학 같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뭐 복수전공제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전공제를 운영한다 할 때는 지금 이런 계층형의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보완하는 게 뭐가 있냐? 예,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있는 바로 네트워크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하면 이른바 약간 거미줄 모양, 웹이라고 하나요? 거미줄 모양 이렇게 좀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형태죠. 예, 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자, 위에 한번 보실게요. 지금 위에는 이 계층형은 기본적으로 페어런트 노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 여러분들 노드는 아닌데 이 데이터셋을 우리가 그냥 페어런트 노드라고 표현할게요. 여러분들이 그 의사일전 나무 모델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자, 이와 같은 트리 형태에서는 페어런트 노드가 하나예요, 그죠? 부모마디가 하나가 있고 부모마디가 두 개 이상 있지는 않잖아요. 부모마디가 하나가 있고 대학 본부로 치면 대학 본부가 하나가 있고 단과대학이 여러 개 있고 단과대학에 속한 학과가 지금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네트워크 모델에서는 보시면, 자, 이 여러 개의 페어런트 노드가 있죠. 사실은 여러 개의 페어런트 노드가 있죠.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자, 지금 얘가 페어런트 노드고 얘도 페어런트 노드죠. 지금 보시면. 왜냐하면 얘가 얘에 속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독립적인 거죠. 지금 보시면 얘는 얘에 속해 있으니까 얘의 페어런트 노드는 이거지만 얘는 적어도 얘랑은 페어런트 노드가 아닙니다. 그렇죠? 즉 지금 보시면 이 특징은 뭐냐? 자, 이걸 그냥 부모 데이터베이스라고 할게요. 부모 데이터셋이 부모 데이터셋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개가. 자, 아까는 하나만 있었는데 계층형에서는 이건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이제 가질 수가 있느냐? 장점을 좀 알아두세요. 자, 아까 우리가 계층형의 단점이 데이터 중복이었잖아요. 자, 이거는 데이터 중복을 어느 정도 해결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수직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얘에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얘랑 얘 밑에서도 지금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게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한 거라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가 됩니다. 자, 다만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단점이 뭐가 문제일까요? 자, 이것은 편의성이 떨어져요. 편의성이.
자, 우리가 앞에 우리가 계층형을 한번 살펴보시. 계층형을 우리가 계층형을 한번 살펴보시면 얘는 검색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시가 하달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뭘 해줘, 찾아줘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 밑에 있는 얘 밑에 있는 얘를 통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나 네트워크는 서로가 얽히고 설키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편의성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얘는 지금 따로 놀잖아요. 지금 얘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자, 제가 아까 결론적으로 이거 어디 갔나? 아까 지워버렸네. 결론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모델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수업에서는 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특징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줄여볼게요 이번에.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래요. 관계형 관계가 있다. 자, 이거는 우리가 2x2 테이블, 2x2 테이블 한글로 뭐라고 그러냐면 2차원 테이블, 2차원 표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데 다시 정리하자면 2차원 표에 저장하는 모델을 우리가 저장하는 모델이요. 하는 모델을 데이터 모델을 우리가 관계형이라고 해요. 자, 결국은 우리가 2x2 테이블이라는 걸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쓰는 엑셀 같은 경우가 이런 식이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간이 가장 손쉽게 데이터를 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2x2 테이블입니다. 인간은 2차원의 테이블을 가장 쉽게 이해를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장점이 되게 많습니다. 이 관계형의 장점을 제가 좀 여기 기술을 좀 해드리면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은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은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가 여러 가지 표를 조합해서요. 데이터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해요. 자, 지금 예를 들면 여기 뭐 이 위로 쭉 한번 가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얘를 바꾸려면 위에 있는 얘도 영향을 받아요. 예. 그리고 얘를 바꾸면 얘 위에 있는 것도 바뀌어집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 수직 강화하는 이런 형태로 탑다운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관계형에서는 그럴 필요 없이 이 데이터들끼리 독립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독립성이라고 표현해요. 독립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독립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통계학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A가 B와 관계없이 우리가 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한쪽을 바꾼다고 해서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우리가 독립적인 관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를 바꾸더라도 그 위에 건 모든 다른 시스템을 다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예를 들면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클라우드 말고 엑셀로 뭐 작업할 때 예를 들면 밑에 시트를 여러 개를 여러 개를 해서 이제 만약에 여러 개의 파일을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만약에 작업을 하고 있다. 뭐 데이터베이스라고 가정한다면 그거를 시트 1에서 뭐 수정한다고 해서 시트 2, 시트 3 것까지 다 안 바꾸잖아요. 예. 그렇죠? 따로따로 하면 되죠. 시트 1 열어서 바꾸고 시트 2 열어서 바꾸고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자면 자,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독립적 관리를 써드릴게요. 독립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구성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것들은 하나를 바꾸면 다 바꿔야 됩니다. 이거 바꾸면 중간 걸 바꾸면 위에 것도 바꿔야 돼요. 밑에 것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나 얘는 그렇지 않다.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장점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서두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 대표적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 시스템 대부분 다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관계형이 기본이다라고 적어 드릴게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적으로 이것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 데이터 모델에는 지금 이 계층형이 있고요.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 규칙을 저장하는 방법인데 계층형이 있고 네트워크형이 있고 관계형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자 이런 독립적인 관리나 어떤 데이터 구조 변환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관계형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이 관계형 그러면 잠시만요. 이 지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결국은 이런 2차원 표잖아요. 그러면 요 2차형 표, 2차 원표 그러니까 자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러니까 관계형에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즉 다시 말하면 2차원 표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지금 표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해요. 테이블. 자, 테이블 용어를 좀 알아두세요. 테이블은 뭐냐? 우리가 표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용어를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요즘에 이커머스가 굉장히 좀 유행이잖아요. 뭐 지금 제가 오늘 뉴스만 보더라도 지금 중국의 알리나 아니면 테무가 지금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원래 우리나라 전통적인 지금 이커머스는 아니지만 뭐 상업 시장에서 가장 1위를 차지했던 게 이마트잖아요. 이마트 지금 구조조정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이 이커머스 시장이 또 과열되니까 우리나라 쿠팡이 또 이제 뭐 무료 배송 정책을 또 맞불 약정을 놓으면서 지금 알리나 뭐 테무랑 경쟁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쇼핑 사이트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쇼핑 사이트 데이터베이스를.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회원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쇼핑 사이트를 만든다. 쇼핑 이커머스 사이트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회원 정보를 우리가 저장하는 테이블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테이블이라 부르는 거예요.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표. 자, 그다음에 뭐 상품 정보. 자, 적어도 테이블. 그러니까 이런 두 개의 적어도 이런 표들이 필요하겠죠. 적어도.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요 정보가 있는 테이블이 있을 거고, 그다음 또 다른 이제 테이블에는 우리가 뭐 상품 정보나 뭐 그다음에 뭐 재고나 뭐 아니면 뭐 마일리지 점수나 뭐 이런 것들 각각 다 테이블로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는 데이터의 뭐 이 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이거 이제 고객 정보죠. 뭐 이거는 상품 정보죠. 이런 식으로 상품 정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테이블을 만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저장하는 데이터의 성격이나 종류별로 우리가 생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을 생성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뭐 이런 경제 말고 제가 좀 더 익숙한 뭐 병원을 사례로 들자면, 예를 들면 병원은 환자 정보도 테이블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임상 정보, 피 검사라든지 뭐 등등등등 소변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미징 데이터, 뭐 CT라든지 MRI라든지 뭐 또 이런 정보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의 지금 뭐 병원비 테이블이 또 필요하겠죠. 이 사람이 지금 얼마큼 돈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지금 표에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환자 정보 성격이 다른 거고, 임상 정보의 성격이 다른 거고, 이미지 데이터의 성격이 또 다른 거고, 병원비의 용도나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테이블을 만들어야겠죠. 우리가 자 이렇게 지금 만드는 요것을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표형식으로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병원을 가도 이렇게 하고 뭐 쇼핑 사이트를 가도 이렇게 해요. 엑셀 형태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피스를 배우죠. 엑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테이블이라는 용어를 이제 배우셨는데 테이블은 보시면 우리가 2x2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2x2. 그래서 우리가 2x2 테이블이라고 해요. 2차원 형태의 표를. 그러니까 우리가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 뭐 또는 우리가 크로스 바이 테이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죠? 그 카이스퀘어 테스트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보시면 통계학에서 보면 카이스퀘어 테스트 할 때 그 산출되는 그걸 우리가 그 크로스 바이 테이블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2x2 테이블 형태를 우리가 크로스 바이 테이블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보시면 이 중에 우리가 이 열을 우리가 한국말로 열인데 영어로 컬럼이라고 해요. 컬럼.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두시라는, 그러니까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뭐 복수 차원에서 쉽게 지금 뭐 이게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게 하면 뭐합니까? 좀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컬럼은 알겠는데 여러분들 요 행 있죠? 행 우리 행이라고 하잖아요. 행을 우리가 로우라고 하잖아요. 로우.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로우라고 부르지 않아요. 행을 뭐라고 그러냐면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레코드. 자, 어쨌든 R로 시작하네요. R, C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한다, 입력한다. 그러니까 관경 데이터베이스에서 입력한다고 하면 여기 이 지금 이름에 대한 컬럼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주소에 대한 컬럼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전화번호에 대한 컬럼이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임꺽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소나 전화번호, 이 개인 정보가 좀 들어간 요 하나의 어떤 전체 열을 우리는 레코드,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이그젠플 데이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루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해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성격이 어떠냐 좀 다른데 주로 제가 다루는 이제 메디컬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결측값이 반드시 거의 대부분 있어요. 미싱 밸류라고 하는데 뭐 이제 뭐 미싱 밸류를 하기도 널 값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비워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 리얼 월드 데이터에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에서 이그젠플 말고요. 그 이유 왜 생기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 적을 때 빼놓고 적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실제로 그 조사자가 안 적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해당이 없어서 안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흡연 조사는 뭐 19세 이상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 대상자가 16살이에요. 그러면 그 항목은 비워져 있겠죠. 원래 애초에 검사 대상이 아니니까. 뭐 위암 검사는 만 40부터 하거든요. 근데 위암 검사 한 37살이에요. 그럼 위암 검사에 대한 요 검사 유무나에 비워져 있겠죠. 해당이 없는 나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자, 행은 레코드, 컬럼, 열은 컬럼. 요거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용어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각각 레코드, 그러니까 레코드가 뭐였죠? 우리가 레코드가 행이에요. 행을 우리가 레코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자, 각각의 레코드에서 우리가 입력하는 항목 하나하나를 뭐라고 그러냐면 필드라고 해요. 필드라고 불러요. 이거를. 예, 하나하나 항목. 그러니까 입력 항목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입력 항목. 그러니까 개별 입력 항목이라고 적어드릴게요. 개별. 자, 지금 보시면 뭐 여기 지금 보시면 이름, 임꺽정, 이거 하나가 지금 요 필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주소, 이순신 선생님의 주소, 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필드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정리하자면, 자, 이 테이블이라는 것은 관경, 이 2x2 테이블 표에 저장한 걸 우리가 관경이라고 하는데, 자, 결국은 테이블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요 표 형태를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런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었던 병원 같으면 환자 정보 테이블, 임상 정보 테이블, 이미지 테이블, 병원비 테이블처럼. 그다음에 우리가 컬럼은 열, 이렇게 들어가는 하나의, 그러니까 요 컬럼이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애널리시스 할 때, 분석할 때는 이게 이제 피처가 되는 거죠. 이게 피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피처 엔지니어링이 결국 이걸 하는 거예요. 열을. 그쵸?
예, 어쨌든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컬럼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레코드는 우리가 이 행을 우리가 레코드라고 한다. 예, 그다음에 필드는 각각의 레코드 안에 들어가는 하나하나의 개별 입력 항목을 우리가 레코드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배우셨는데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 앞에는 이제 아주 그냥 기본적인 아주 쉽게 제가 그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처음 돌아가겠습니다. 요 테이블이라는 게 지금 문제가 여러 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 들어가는 요 열에 대한 거, 요 행에 아니 열에 대한 거, 요 행에 대한 거, 개별 입력에 대한 요 용어를 지금 보셨는데 여러분들이 뭐 쉽게 얘기하면 엑셀 파일 하나만 띄워놓고 지금 이걸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 문제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하는 거는 자, 지금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입력되어 있는 지금 형태죠. 테이블이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 그렇죠? 여러 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심지어 조합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테이블이 조합돼서 데이터를 취득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즉,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테이블 결합이라고 합니다. 테이블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 개의 테이블끼리 조합해서 데이터를 취득하는 취득하는 것을 우리가 테이블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 테이블을 결합하려면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번 이거 잘 보이시죠? 요 테이블하고 요 테이블을 지금 결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테이블을 결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테이블 두 개 지금 여러분들이 엑셀을 합쳐야 돼요. 지금 예를 들면 요 엑셀 테이블이랑 요 엑셀 테이블을 뭐가 필요해요? 얘를 연결하는 뭐가 공통점이 필요하겠죠. 연결하는 공통점. 연결하는 공통점이 있어야 이 테이블 붙일 거 아니에요. 공통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키라고 합니다. 키. 이 키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키 컬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키 컬럼.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ID 컬럼 또는 뭐 식별 데이터라고 하기도 해요. 식별 데이터. 근데 식별 데이터라고 표현하는데 식별 데이터.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이제 뭐 빅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이 식별 데이터를 이제 비식별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식별 처리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아이디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주민번호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번호 대신에 뭐 다른 일련 번호를 이제 일련 번호죠. 뭐 넣는 거예요. 뭐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주민번호 대신에. 왜냐면 주민번호는 개인정보니까 공개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 지금 아까 그 레코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람의 기록, 이 레코드를 알려면 이 레코드가 있는 이 사람의 개인정보랑 요 테이블을 합치려면 이 동일인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키가 필요한 거예요. 키 컬럼이. 그러니까 키 컬럼. 이 키 컬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별 데이터, 뭐라고 그러죠? 식별 데이터라고 하면 그렇게 식별 변수. 식별 변수라고 베리어블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컬럼이 그러니까 행이. 결국 여기서는 예를 들면 상품명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유저 테이블이랑 아이템 테이블을 합치려면 자, 여기 같은 동일한 상품이라는 거를 동일 상품에 대한 이 구분이 가능한 일련 번호 뭐 1, 2, 3, 4가 있으면 1, 2, 3, 4 이런 거를 합쳐야 유저가 여기로 들어가죠.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종합하자면 이 두 개의 지금 테이블을 제가 만약에 쇼핑 사이트에서 요 유저명을 여기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요 테이블을 합치려면 우리 멀즈라고 그러거든요. 멀즈 합치려면
이 식별할 수 있는 변수가 하나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키 컬럼이다.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결국 키 컬럼을 알아야 이 나머지 지금 요 컬럼 값에 일치하는 우리가 레코드를 다 아는 거예요. 그쵸? 자, 이 상품이 지금 1, 2, 3, 4를 제가 적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상품 아이디를 보통 숫자로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초코바예요, 초코바. 이 초코바의 상품 가격이랑 이걸 주로 누가 샀는지를 알려면 이 초코바에 대한 식별번호를 알아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테이블이라는 거는 우리가 독립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좀 돌려서 얘기를 하자면, 자, 다시 원점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가 이 데이터 모델에서 계층형이 있고 네트워크형이 있고 관계형이 있는데, 지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을 제일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왜? 독립적이니까. 독립적인 관리가 필요하니까. 그죠? 독립적인 게 다시 요 예시를 들면, 요 두 개의 테이블이 있다면 내가 여기 수정하는데 얘까지 수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여기 오타가 있어요. 그래서 유저명을 뭐 홍길동인데 홍갈동으로 썼어. 그럼 얘 홍길동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굳이 다른 테이블의 정보까지 그 필드를 바꿀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독립적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립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거예요, 이 관계형을.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결합을 할 때가 있다고, 결합을. 네, 결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합이란 걸 merge라고 해요, merge. 결합한다. 그래서 결합을 할 때가 필요한데 뭐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런 경우도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제가 좀 잘 아는 병원 데이터로 얘기를 하자면, 병원 부서마다 뭐 피검사하는 병리학과가 따로 있을 거고, 이미지 데이터를 찍는 신경과나 이런 데 따로 있을 거고, 그쵸? 병원비를 또 담당하는 원무과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의 부서에서 각각의 테이블을 정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엑셀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때로는 이거를 지금 다 합쳐가지고 분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병원 매출에 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 데이터란 게 이제 결합이라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구입한 상품하고 이 사람의 이 사용자 이름하고 요거를 한꺼번에 우리가 분석하고 싶어요. 자, 그럼 데이터를 결합하는데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여기선 상품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아이디가 우리가 식별 컬럼이 되겠습니다. 예, 그쵸? 식별 컬럼 우리가 아이디라고 표현해요. 아이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디가. 예, 그래야 이 아이디별로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를 우리가 키 컬럼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결합이 돼요. 지금 보시면 상품이 이제 묶여가지고, 예를 들면 홍길동은 2번 상품을 산 거잖아요. 우유 200원 우유를 200원에 산 거예요. 홍길동. 그러니까 여기가 합쳐지는 거예요. 지금 요 유저 테이블이랑 아이템 테이블이 최종적으로 결합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임꺽정은 자, 상품 33 이게 매칭이 됐죠. 그래서 치즈를 150원에 산 거예요. 이순신 선생님은 우유를 200원에 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묶어서 일괄적으로 이런 하나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새로운 테이블이 지금 형성이 되는 거죠. 결합을 해서. 그래서 요걸 분석하고 싶은 거죠. 우리 그 분석하는, 예를 들면 뭐 컨설턴트가 있다면 요걸 분석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런 걸 분석을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쵸? 이그제플 데이터에서. 근데 실제 로우 데이터는 그렇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테이블이 굉장히 좀 더티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테이블 연결이라는 것들이 이게 서로가 독립적이면서도 테이블 연결이 되니까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쓰고, 자, 이런 테이블 결합 이런 것들이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장단점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잘 따르고 계시죠? 여러분들 듣고 계신지 뭐 아바타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 괜찮아요. 뭐 안 들은 여러분들 손해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형 타입,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의 관계형이라고 하는 데이터 모델의 장단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광경 데이터베이스가 널리 사용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독립성이 있고 그런 것들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지금부터 그것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규칙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규칙. 그러니까 이 포맷 통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데이터의 규칙, 이른바 룰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숫자만 넣는다든지,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널 값이 없다. 그러니까 널 값이 없다는 건 빈칸은 있으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규칙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데이터가 포맷이 통일이 되겠죠. 예. 즉 예를 들면 이러한 규칙을 미리 지정한다면, 예를 들면 유저 테이블에도 지정을 하고 아이템 테이블에도 지정을 한다면 적어도 이 두 테이블에는 결측 값이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유저 테이블과 아이템 테이블의 아이디에는 문자가 아니라 숫자만 입력할 수 있게 해놓으면 요 아이디와 요 아이디에는 다 숫자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데이터가 포맷이 통일이 되는 거죠. 예. 자, 포맷이 통일이 된다라는 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결국은 이 규칙 외의 어떤 데이터가 등록되잖아요. 등록하려 억지로 하잖아요. 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다시 원상복귀 시켜요. 처리 전의 상태로 원상복귀 시켜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숫자만 적게 해놨는데 문자를 입력하려고 하면 다시 입력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려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오류도 잡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데이터를 구축하고 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데이터 클리닝이거든요. 클리닝. 우리가 뭐 전처리하기 전에 데이터 데이터 클리닝도 사실은 전처리에 들어가는데 그런 거를 하려고 할 때 이제 애초에 이런 규칙을 집어넣게 되면 관계형 테이블에서는 이런 것들을 포맷을 통일하면서 규칙 외의 데이터 입력할 수 없게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여러 개의 지금 테이블로 관련된 이런 데이터를 저장을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한 데이터가 그러니까 테이블의 형태로 지금 다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성격의 데이터가 여러 군데 있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한번 올려볼게요. 제가 만약에 지금 위에 올려보시면 지금 요 환자 정보, 임상 정보, 이미지, 병원비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병원에서 자, 지금 예를 들면 환자 정보는 간호과에서, 임상 정보는 병리과에서, 이미지는 신경과에서, 병원비는 원무과에서 담당한다고 다 가정해 봅시다. 각각 이제 업무에서. 자, 그러면 소위 지금 보시면 이 신경과나 병리과에서 지금 그러니까 신경과에서 담당하는 이미지 데이터가 병리과에서 수집돼서 데이터가 중복으로 돼 있지는 않는다고요. 각각의. 그렇죠. 각각의 자기네 테이블을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형 테이블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여러 군데 동일한 성격의 데이터가 여러 군데 이 뭐죠? 그 흩어져서 이렇게 존재하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여러분들 이거 갱신할 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데이터를 갱신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또 바꿀 때 그러면 한 곳만 수정하면 돼요. 한 곳이라는 게 하나의 테이블만 수정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필드, 그 사람의 레코드는 각각의 테이블에 있으니까. 예를 들면 위로 올려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특정 환자가 들어왔을 때 환자 정보, 임상 정보, 이미지, 병원비가 있는데
환자 정보는 잘 안 바뀌잖아요. 성별이나 뭐 집 주소 이런 건데, 그죠? 이거 수시로 바뀌지 않겠죠. 자, 그러나 뭐 피 검사 이런 거는 바뀔 수 있겠죠. 매번 잴 때마다, 그렇죠? 병원비도 자주 바뀔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 피 검사를 뭐 3개월 후에 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수치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다른 테이블을 바꿀 필요는 없죠. 그렇죠? 환자 정보 이런 건 내비두면 되잖아요. 임산 정보에 있는 그 해당되는 그 컬럼만 바꾸면 되죠. 간 수치가 올라갔다 그럼 간 수치 하나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갱신 비용이 최소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하나만 한 곳만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테이블만 바꾸면 되겠죠. 그 필드만.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이 아주 복잡한 데이터라고 해도 우리가 데이터를 등록하거나 삭제하거나 취득하거나 새로 이제 신규 환자 들어왔을 때 취득하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아주 쉽게 집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장점 1번, 2번, 3번의 장점을 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는 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SQL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릴 텐데 SQL 같은 대표적인 이런 정형 데이터 처리할 때 엑셀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이런 특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할 때는 SQL 같은 것들이 주로 사용된 이유가 이 세 가지 때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단점은 그럼 뭐냐? 단점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데이터가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빅데이터가 생기는 게 문제인 거예요. 빅데이터가 데이터의 여러분들 볼륨이나 복잡성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굉장히 용량이 방대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처리도 느려지게 되고, 그쵸? 처리가 느려지게 되면 지연을 유발하게 되죠. 지연, 로딩이. 예, 그쵸? 우리 이걸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환자에 대한 레코드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게 데이터가 너무 방대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엑셀 파일이 막 1기가짜리 엑셀 파일을 열어봤더니 막 그 컬럼도 그러니까 열이 뭐 한 9,000개쯤 있고, 예? 그러면 검색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여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쵸? 자, 따라서 이런 복잡한 처리나 집계로 인해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처리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이 관계형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하둡 같은 걸 많이 써요. 하둡이라고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 수업에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하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 데이터는 이 관계형의 장점이기도 한데 일관성이라는 게 유지가 됩니다. 일관성이 유지가 됩니다.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분산이 안 돼요. 분산이 안 돼요. 데이터를 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데이터를 분산한다는 말은 뭐냐면 데이터를 별도의 서버를 이렇게 둡니다. 원래는 이 마스터가 있고 슬라이브 모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모드, 노예 모드가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이러한 식의 분산 병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려워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일관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분산할 수 없는 게 두 번째 단점이고요. 자, 세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이게 제일 문제인데 앞에 건 두 개는 그렇다 쳐도 기본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2x2 테이블이잖아요. 그러니까 2x2 테이블은 숫자나 문자 형태로 우리가 정형화된 데이터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정형화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태뷸러 데이터라고 부르죠. 우리가 타블라 데이터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근데 데이터가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 여러분들 하시는데 빅데이터가 이런 숫자나 문자 형태의 정형화된 데이터도 물론 뭐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일차적으로 그 수집이 코딩 형태의 수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 형태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그래프도 있고요. 데이터에 따라서는 뭐 XML 같은 것들 이런 반정형 비정의 데이터, JSON
이런 형태로 지금 다 대부분 많이 있어요. 이 메타데이터가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그러거든요. 메타데이터를 갖고 있는 제이슨 형태로도 들어가 있다고요. 자, 이것은 특징이 뭐냐? 비구조화예요. 비구조화. 그러니까 비정령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비정령. 이 비정령 데이터는 우리가 이 자유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이렇게 숫자 형태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광경 데이터베이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망고DB처럼 저기 NoSQL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신가요?